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자,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8강 우리 서술형 완성하기부터 하면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뭐 있었지? 이번 단원을 다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에 소인수 분해, 그치? 소수인 인수들로 분해하는 거. 그 다음 최대 공약수 구하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그치? 기억나나? 오케이. 얘네들. 그러면요, 개념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 이제 계속 문제풀이만 하니까 교과서는 일단은 이미 다 읽었겠지? 어떻게 교과서를 읽거나 개념을 공부할 때는 관찰을 하고요. 해석을 해서 문제풀이에 적용.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요. 그 다음 말을 그대로 식으로, 공식을 그대로 식으로, 개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1단원의 마지막 해봅시다. 60을요,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셔야 했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60이라는 아이는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됐지. 소인수 분해 됐고요. 소인수를 모두 구하셔야 하면은 2, 3, 5가 소인수가 되겠지? 오케이? 응.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소인수는요, 2, 3, 5. 정답은 그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요? 문제를 직접 유제로 풀어볼까요? 140을요, 소인수 분해하고 140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했는데, 140 소인수 분해하기. 그러면요, 2로 나누면 70, 2로 나누면 35, 5로 나누면 5, 7에 35, 그치? 그러면 140이라는 아이는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네. 그럼 이때 소인수는 모두 몇? 2하고요, 5하고요, 7. 그래서 답은 소인수 분해하고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그리고요,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2하고요, 5하고요, 7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다음. 세 자연수가 있는데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4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우리 공배수라는 아이들은요. 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요. 얘의 배수들, 그게 바로 공배수겠지. 이해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4자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얘가 몇 자리인지 보고 얘가 4자리가 안 되면 4자리가 될 때까지 얘에다가 2배, 3배, 4배 해가지고 가장 작은 4자리수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면요. 단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 그랬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네. 36은요. 4, 9, 36. 그럼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래서요. 어디다 써볼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볼까? 얘는 9, 2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요, 90은요, 90은 9 곱하기 10이지. 10은 2 곱하기 5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 120은요, 4, 3, 12.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그치? 그럼 4하고 3. 그럼 4는요, 2의 제곱. 그 다음에 2, 5, 10이니까 2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요, 2가 3개. 3이 1개, 5가 1개. 이해되나요? 소인수분해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해되지? 얘네들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하면요.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면 되겠지? 먼저 2는 2개, 하나, 3개니까 2는 3개짜리. 3이 2개, 2개, 하나니까 3은 2개짜리. 얘 5도 하나씩, 그럼 5까지. 나머지 숫자가 더 이상 없네. 그럼 얘네들이 끝. 오케이?
그래서요,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자,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 보세요. 여기에서 2 하나 빼와. 여기 5 있었지? 이렇게. 얘는 10이잖아. 그럼 2가 2개 남으니까요, 4. 3이 2개면 9. 그럼 4, 9, 36에다가 10 곱하니까 360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산이 쉬워져. 빨라져. 할 수 있겠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친구들도 계속 연습해 보세요. 우리 10이 되는 아이들 찾는 거. 오케이? 그래서 360. 그러면요, 최소 공배수가 360이야. 그러면 이 수의 배수는요, 360, 2를 곱하면 720, 3을 곱하면 1080, 4를 곱하면 1440,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공배수가 계속 있겠지. 그런데 가장 작은 4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80이 답이 되겠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 유제. 이번에는요, 세 자연수가 있는데 아까는 배수였는데 이번에는 약수. 공약수 중에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오.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줄 아는데.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되겠지. 이해되나? 그럼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요. 두 번째로 큰 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 그랬어. 42는요. 6, 7에 42지. 그치? 그럼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될 거고요. 70은요. 얘 7 곱하기 10이지? 10은 2 곱하기 5고요. 나중에 7도 있네. 다음 84. 84는 뭘로 나눠볼까? 4로 나누면 21이네. 4 곱하기 21. 21은 3, 7에 21. 4는 2의 제곱. 그러면 4 곱하기 3, 7에 21.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최대 공약수라고 했으니까요. 공통된 것들 찾아야지. 이때 최대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는 2가 하나, 2개면 2가 하나요. 3이 하나 없고, 없으면 3은 안 되고, 7이 공통이네, 7.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7. 그래서 얘는 얼마? 14, 이렇게. 그러면 14의 약수들은요, 1이 있고요. 여기다 14 쓰고, 그 다음 2가 있고요. 그 다음 7이 있지. 더 이상 없지. 약수의 개수 어떻게? 지수에다 1 더해서 여기는 1에다가 1 더하고요. 7의 1제곱이니까 1에다가 1 더하고요. 얘네끼리 곱하면 2, 2는 4. 약수의 개수가 4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아는 거 다 써먹어야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4개니까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수는요, 7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연습해보자. 그랬어. 우리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서술형 완성하기 이런 것만 다 끝내고 바로 끝내봅시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196의 약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96을 소인수 분해하시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요거는 꼭 외우면 좋다라고 한 거 기억나는 거 제곱. 196은요. 뭐의 제곱일까? 14의 제곱. 11부터 20까지 제곱을 우리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어. 14의 제곱. 그러면 14는 2, 7의 14니까 2의 제곱, 7의 제곱. 진짜 맞는지 확인. 196을요, 소인수 분해하면 2로 하면 2, 9, 18, 2, 8에 16. 2로 하면 2는 4, 2, 4, 8, 2, 9, 18. 49는요, 7, 7에 49. 진짜. 2의 제곱, 7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이 표를 완성하면 1이고요, 곱해서 7이고요, 곱하면 7의 제곱. 49라고 써도 되고, 7의 제곱. 49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도 2고요. 27에 14고요. 여기는 49에다 2 곱하면 뭐였어? 98. 98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여기는 4고요. 47에 28이고요. 여기는 마지막 196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제곱수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어, 얘는. 자, 그래서요. 소인수분해 하시오. 소인수분해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아래 표를 완성하여 약수를 구하시오. 약수 다 구했네. 오케이? 이해돼? 약수는 1, 2, 4, 7, 14, 28, 49, 98, 196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어느 가게, 2번부터 합시다. 2번. 126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하면, 제곱. 그럼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요. 지수를 짝수로 만들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해봅시다. 물음에 답하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26을 먼저 소인수 분해해보면요. 자, 126, 2로 나누면 63. 그럼 7, 9, 63이네?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오케이? 우리 아직 안 익숙하면 해보면 돼. 자, 126을요, 소인수 분해하면 2로 나누면 2, 6, 12, 2, 3은 6. 그 다음엔요, 3으로 나누면 21, 3으로 나누면 7. 그래서 126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요, 얼마를 곱해야 된다? 126에다가 얼마를 곱했더니요, 누군가의 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그럼 여기 뭐다? 2가 하나 모자라요. 그럼 여기다가는 2를 하나 곱해주고, 3은 2개 짝수 맞고요. 7이 하나 또 모자라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수는 27에 14가 되겠지. 14. 그래서요, A는 14를 넣어주면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요, 126 곱하기 A 14는요, 누구의 제곱이 되냐면요, 2가 2개 됐으니까 2 하나, 그 다음에 3이 2개 됐으니까 3이 하나, 7이 2개 됐으니까 7이 하나,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2가 2개, 3이 2개, 7이 2개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요, 요거 B. 어떤 수의 제곱? 이 어떤 수가 우리는 B로 놨으니까 6, 7에 42. 그럼 얘는 42의 제곱.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냐면요, 42의 제곱. A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는 42가 되겠다. 이해되지요?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아이들. 2가 하나 모자라고요. 7이 하나 모자라니까 2 곱하기 7, 14를 더 곱해주면 되고, 얘네를 다 곱해줬을 때 2가 하나, 3이 하나, 7이 하나, 이것들의 제곱이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42.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선생님 이거 너무 빨라요. 그러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댓글 남기세요. 다시 천천히 풀어줄게. 아직까지 댓글 남긴 사람이 없어. 댓글을 남기면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있어. 오케이,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3번. 어느 가게에서 한 개에 1,000원짜리인 칫솔 75개와 한 개에 1,500원인 치약 45개를 상자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는데, 남김없이.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거를요,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요, 이 개수가 줄어들지. 그러면 이게 배수야, 약수야? 약수. 오케이. 그럼 얘는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고, 글을 읽으면서. 그치? 근데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을 만든대. 여기서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이제 딱 나왔잖아. 그치? 그때 묶음 상품 한 개의 가격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몇 상자를 만들 수 있니? 몇 개의 묶음 상품을 만들 수 있니?
이거를 우리 최대 공약수로 구하는 거야. 그럴 때 이 하나의 묶음에 칫솔이 몇 개 들어가고 치약이 몇 개 들어가는지 요거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칫솔이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하면 거기다 1,000원 곱하고 치약이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하면 거기다가 1,500원 곱해서 계산만 해주면 한 상자, 한 묶음 상품 한 개 가격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먼저 칫솔이 75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치약이 45개 있어요. 여기 소인수분해 이용하란 말 없으니까 그냥 초등학교 때 요게 더 쉽잖아. 빠르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최대한 작은 소수로 구하는 거. 2 안 되니까 그 다음 3. 2개 더하면 12, 2개 더하면 9. 3의 배수네. 그럼 3. 3, 2, 6, 3, 5, 15. 3, 1은 3, 3, 5, 15. 그 다음에요. 이제 3 안 되지? 이번엔 5. 5, 25, 5, 35. 오케이, 더 이상 안 되네. 최대 공약수는요, 15. 3, 5, 15. 이해되지요? 그러면, 여기는요, 15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15상자. 그럴 때, 칫솔은 한 상자에 5개씩 들어가. 칫솔은. 그리고 치약은 3개씩 들어가고. 이해돼? 우리가 15상자에다가 칫솔을 5개씩 집어넣어. 그럼 75개가 똑같이 나눠졌지? 그 다음에 치약은 3개씩 집어넣어. 그러면 15상자 또 똑같이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 칫솔은 한 개에 1,000원이래. 근데 5개 들어갔으니까 5개니까 5,000원. 한 상자에 들어가 있는 칫솔의 가격은 5,000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치약은요, 3개씩 들어가는데 한 개의 가격이 1,500원이야. 그럼 얘는 4,500원. 이해돼? 그러면 한 상자에 들어있는 가격은 얼마? 9,500원. 이게 답이 되겠네. 이해되나요? 오케이. 상자의 가격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칫솔 가격, 치약 가격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우리 최대 공약수 여기 15만 딱 구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문제를 읽어봐서 내가 지금 만들려는 거는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 즉 15상자가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지. 똑같이 나누어졌을 때 빠짐없이. 그러니까 약수 중에 최대 공약수 15. 얘를 이용해서 한 상자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확인, 이거의 가격 얼마인지 계산만 하면 끝. 오케이, 다음. 두 분수가 있네요. 어느 것을 곱하여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한대. 즉 24분의 25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뭘 곱한대? 그때 걔네들이 기하분수를 곱하네. 그 중에 그 A분의 B를 곱한대. 이랬더니 결론이 자연수가 된대. 자연수.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얘가 바로 자연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요. 32분의 15에다가 이 기하분수를 곱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수가 된대. 그치? 이때 이 A분의 B, 여기서 이게 되는 애들 중에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래. 기하분수를. 오케이? 그러면요, 자, 봐. 결론이 우리 자연수가 나오려면 25하고 24 약분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요, 이 24가 없어져야 되려면 얘는 얘하고 약분이 되겠지. 얘도 기약분수니까 서로 약분이 안 돼. 얘도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24는요, 얘하고 서로 약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B는요, 24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 여기가 약분돼서 1이 남고 B 얼마 여기가 남겠지, 분자에. 이해돼? 그래서 B는요, 24의 배수야. 그래, 약분이 돼. 그럼 얘가 없어지려면요, 그래서 얘가 1이 되려면요, 얘는 25에, A는 25의 약수가 되면 되겠지, 약수.
이해돼? 이거의 몇 배가 25가 되면 되잖아. 그래야 얘가 약분돼서 얘랑 약분해서 분자는 남고 분모는 1이 돼야지. 그러면 1하고 1이 되니까 남은 분자끼리만 곱해서 자연수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B는요 32의 배수고요. A는요 15의 약수야. 오케이. 그러면 봤던 A끼리만 봐봐. 25의 약수여야 되고 15의 약수. 아, 그래서요 A는 25하고요 15의 약수니까요 공통된 약수, 공약수. 그러면 공약수를 구하려면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2 안 되지요? 3 안 되지요? 5, 25, 5, 35. 그럼 최대 공약수는 5. 그러면 여기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5. 5의 약수들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B가 될 수 있는 수는요. 24의 배수, 32의 배수. 그러면 얘네들의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네. 2로 나누면 12, 여기는 16, 또 2로 나누면 6, 8, 2로 나누면 3, 4, 더 이상 안 되지. 그러면 얘는요, 얼마? 얘는 96이 되겠지. 96, 최소 공배수. 그러면요, B는요, 96의 배수들. 이해돼? 최소 공배수가 96이니까 96의 배수들이 되면 되겠다. 그런데요, 가장 작은 기하 분수가 A분의 B라고 했어. 우리 어떤 분수가 가장 작으려면요, 분모의 조건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작아지겠지.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피자 한 판이 있는데요, 2명이 나눠 먹는 거, 3명이 나눠 먹는 거, 4명이 나눠 먹는 거, 여러 명이 나눠 먹을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피자의 조각은 작아지지. 즉, 분모는 크면 클수록 작은 수가 돼. 그 다음에 분자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수가 되겠지. 이해돼? 피자를 한 판을 2명이 나눠 먹는 거, 2판을 2명이 나눠 먹는 거, 3판을 2명이 나눠 먹는 거, 분수는 이렇게 나누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 분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가 작아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요, A는 분모잖아. 분모는 크면 클수록. 즉, 약수 중에서는요, 크면 클수록 분수가 작아지고요. 배수 중에서는요, 분자가 되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요, 25와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고요. 분자는요, 32와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답이 그래서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요, A분의 B는 얼마냐면,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공약수는 5고요. 최소 공배수는 96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요,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96은 101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서술형이 다 끝났고요. 사회 속 수학, 민주 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민중이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대. 그리고요, 민주정치 역시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리스에서 나왔고 민주정치라는 말 역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이 됐대. 오케이? 이렇게 우리 여기 지금 관찰하는 거야 계속.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회에 참여하여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었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행정 업무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될 수도 있었네. 이런 이유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하는 민주정치로 여겨지기도 한데, 그런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와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요거 관찰하. 요즘하고 다른 거. 여자도 지금은 투표할 수 있지요?
노예는 없어졌지요. 노예제도라는 건 없고. 외국인이 참정권 하는 거 있어. 기억나? 우리 친구도 아는 거 있나? 우리 재외동포들한테도 투표권을 주잖아. 그치?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국적은 외국인인가요? 그래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 그런가? 그치.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하나씩 넓혀보세요. 근대에 이르러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됐고, 이것은 여성 참정권 운동하고 흑인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졌대. 지금은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제가 확립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 민주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볼까요? 아, 기출문제. 문제에서는 이 말이 왜 나왔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이게 투표하는 거, 기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냈었나 보네. 그치?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이래. 근데 201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모두 실시됐대. 같은 해에 대통령 선거가 다 실시됐구나. 언제? 2012년에. 이 세 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변하지 않는데, 그럴 때 언제 처음으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세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인지 구해보래.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럼 5년 뒤에 또, 그럼 10년 뒤겠지? 그러면 15년 뒤, 20년 뒤, 2012년을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5년 단위로. 그러면요, 12년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뒤니까 5의 배수들. 미국은요, 4년이니까 2012년부터 2016년, 20년, 24년, 28년, 32년 이렇게 4의 배수들. 러시아는 6년이라고 했으니까 12년부터 6 더하면 18년, 6 더하면 24, 그 다음 30년, 36년, 40년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들. 그러면 우리 배수들이니까 최소 공배수 5하고요, 4하고요, 6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우리 3개가 다 공통되는 거 없을 때 최대 공약수는 끝. 공통된 약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 2개만 공통되는 게 있어도 구할 수 있지. 여기 2가 되겠지. 그러면 5는 안 나눠지는 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 2로 나누면 2, 6을 2로 나누면 3, 5하고 2하고 3. 이제 공통되는 거 한 개도 없지? 그러면 끝. 계산은 어떻게? 2, 5, 10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 3은 6. 10에다가 6을 곱하면 60. 그럼 최소 공배수가 60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2012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 뒤에 다시 얘네들이 동시에 투표를 하는 해가 되겠네. 그러면 60년 뒤니까요, 2072년이 답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수학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왔었네. 오케이,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하고요. 마인드맵, 이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지. 이거는 한눈에 딱 들어와야 좋은데? 여러분도 이게 보일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책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놓고 봐야 돼. 알았죠? 책을 딱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서 1이라는 애는 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랬지. 우리 소인수 분해에서 배운 거. 그리고 소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2, 3, 5, 7, 11, 점점점점점.
합성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 이렇게 4, 6, 8, 9, 10, 12 이런 애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을 소인수분해서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를 3번 해서 5의 세제곱, 5를 미시라고 부르고 세제곱 얘를 지수라고 부르고. 이해되니? 우리 여지껏 배웠던 걸 이렇게 쭉 여기다가 정리해놨잖아. 이것들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 반드시. 오케이? 그러면 여지껏 1단원이 머릿속에 쭉 생각이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굉장히 좋아. 응? 반드시 친구들 이거 책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드시 해놓고 읽어보세요. 꼭 해야 돼. 꼭. 알았지?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면 1단원이 끝났네. 그러면 정수와 유리수, 여기는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